여러분 1주택자의 세금이 안 늘어났다. 정부는 계속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지표는 속일 수가 없거든요. 지표까지 속인다 그러면 워낙 광범위하게 속여야 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뭐 폭주란 말을 들을 수도 있고요. 독자란 말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에서 나오는 이게 경제 지표를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가 없어요. 정부가 나오는 걸 감출 수 있겠죠.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마다 또 다 다른 지표들이 나오는데 이거를 다 감춘다? 못 감춥니다. 제가 정부가 지표를 자꾸 좋은 지표만 뽑아서 이야기할 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도 결국은 현실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현실은. 실제로 그런 게 재산세가 폭탄 수준이다. 이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시죠. 드러났습니다. 이게 서울시 재산세입니다. 서울시 재산세. 서울시의 재산세를 보면요. 9월에 매긴 재산세가 3조 6,478억 원입니다. 전년 대비하면 11.5%나 늘었습니다. 11.5%. 유형별로 보면요. 주택이 2,474억 원, 20.7%가 늘었고요. 토지가 1,333억 원, 6.4% 늘었습니다. 이게 7월에 부과한 거거든요. 7월에. 그러면 서울시 재산세가 이게 전년도 대비하면요. 굉장히 많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가 이 정도면 재산세가 전년도보다 계속 이렇게 늘어나면요. 7월에 부과한 것은요. 전년에 대비해 14.6%였거든요. 2,625억 원이었습니다. 역대 최대 증가했을 때가 2007년 노무현 정부 때예요. 그때가 21.7%로 최고치를 이겼는데 지금 7월이 14.6% 늘어나고 9월이 11.5%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산세 폭탄 맞잖아요. 계속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이게 왜냐하면 7월에 재산세 부과하고 9월에 또 재산세 부과하거든요. 두 번 합니다. 7월에는 주택 재산세 절반을 부과하고요. 건축물이나 선박, 항공기에 대해서도 부과합니다. 9월에 대해서는요. 나머지 주택세 절반하고 토지에 대해서 재산세 부과합니다. 그러니까 7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는 거죠. 7월에도 나오고 9월에도 나오고요. 지금 재산세 올라가는 거 보세요. 재산세 올라가는 거. 재산세 올라가는 거 보면 진짜 전체적으로는 감당을 할 수 없다. 이게 도표에서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2017년에는 4조 1,061억 원이었잖아요. 2018년에는 4조 4천억 원. 2019년에는 5조예요. 5조. 2020년에는 5조 7,089억 원입니다.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서울시만. 이게 전국으로 하면 얼마나 늘어났겠어요. 전국으로 하면. 지금 전국의 지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서울시 재산세만 나온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렸던 재산세 폭탄 맞죠? 이 정도면 폭탄입니다. 폭탄. 문제는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더 늘어난다. 왜 늘어나느냐? 재산세 현실화 요율을 계속 올려가겠다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말입니다. 계속 올려가겠다고. 내년에는 여러분 있잖아요. 9억 미만 주택에 대해서도 현실화 요율을 끌어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실화 요율. 9억 미만이요. 그래야지 정부가 지금까지 낮게 책정되었다는 공시가격을 또 끌어올릴 수가 있는 거죠. 현실화율을 올리면. 이게 여러분 공시지가가 올라가고요. 세금의 어떤 그 기준은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공시지가 대비 현실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 60%, 70%, 80%, 90% 나중엔 100%까지 간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지금 9억 미만 같은 경우는요. 현실화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이게 60%보다 조금 높을 정도예요. 60%보다. 15억에서 30억 같은 경우는 75%까지 현실화율이 됐고요. 30억 이상에 대해서는요. 80% 현실화율이 됐습니다. 그런데 9억 미만은 굉장히 떨어지니까
예, 9억 미만은 그만큼 떨어지니까 올리겠죠. 지금 현재는요, 공동주택이 아파트 전체로 봐서는 69%거든요. 이거 90%까지 올린다. 이러면 중산층까지도 내년에는 폭탄을 맞는 거예요. 그러면 부동산을 갖고 있다. 이러면 엄청난 폭탄을 맞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이게 제가 아마 몇 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재산세 그리고 공시가격을 정부가 임의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리는 것, 이게 위헌이 아니냐, 이게 마음대로 그렇게 올릴 수 있는 거냐, 이거는 많이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러분,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거예요.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게 정부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요? 국회 통과 안 하고? 글쎄요.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것은 분명히 국회 통과를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조세 법정주의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공평과세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정부가 임의대로 이거 올린 거에 대해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건 분명히 위헌 논란이 있습니다. 앞으로 위헌 논란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모르지만 이 문제는 분명히 부자한테만 세금을 과한다. 이게 아파트 가격이 높으면 9억 이상이 되면 무조건 현실화율이 더 높잖아요. 부자 정세라는 기본 컨셉이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국회 통과 안 하고 한다. 하기야 뭐 국회 통과하는 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예, 문제 없죠. 거대 여당이니까 그냥 통과시키면 되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보면 현실화율을 마음대로 올린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 위헌 논란이라는 게 충분히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고, 또 재산세 폭탄은 앞으로도 계속된다. 1주택자도 마찬가지예요. 공시지가가 올라가잖아요. 공시지가가 올라가면 당연히 재산세는 올라갑니다. 게다가 여기 현실화율까지 올리잖아요. 두 개예요. 올라가는 게 이중. 현실화율을 올리죠. 공시가격 올라가죠. 그러면 재산세는 더블로 올라간다. 뭐 재산세만 올라가겠습니까? 어디? 제가 지금 재산세 폭탄만 다뤄서 그렇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거의 한 공시지가 기반으로 세금을 매기는 거나 뭐 어떤 원칙을 삼는 게 50가지가 넘습니다. 50가지가 넘어요. 그럼 다 올라가는 거예요. 다 올라가는 거예요. 그야말로 세금은 엄청나게 올라간다. 그렇게 지금 봐야 되는 거죠. 참 그런 거 보면요. 복지 예산을 늘린다, 저소득층을 돕는다, 이런 모든 것들을 보면 결국 세금 늘려서 하겠다는 이야기인데, 그 세금 늘린다는 것을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그죠? 대통령 공약도 반드시 세금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이거를 분석해야 돼요, 앞으로는.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이야기했던 재산세 폭탄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종대왕과 샤넬 넘버5, 벤츠 자동차의 최고급 기종인 마이바흐의 공통점을 아시나요? 바로 침향입니다. 침향이란 동남아시아에서 자생하는 침향나무가 상처를 입었을 때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분비시키는 침향나무의 진액입니다. 진침향은 태국산 침향과 러시아산 녹용, 그리고 국산 홍삼, 백봉령, 산수유, 당귀, 숙지향, 꿀로 이루어진 침향환으로 만성 피로나 또 스트레스, 기력이 저하된 직장인분들, 또 수험생들, 연세 드신 어르신분들이 드시면 좋은 환입니다. 진침향 여러분들께 자신있게 권해드립니다.